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철웅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연구 과제는 뭔가요? 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건데요. 오늘 오후 2시요. 네, 결과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2개월 정직이 유지되는 거죠. 네네. 이번 집행정지 신문에서도 쟁점은 윤 총장의 정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거냐, 또 총장 부재로 인한 수사 차질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2개월 동안 총장이 정직을 당하면 그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다. 네.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쟁점을 짚어봐야 돼요? 일단은 뭐 크게는 두 가지지만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 정도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손해. 음흠.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다른 공무원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월급으로 보전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치주의 원리와 임계제로 보장하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심대하게 훼손된다라는 거고, 법무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앞으로 징계할 수 있냐? 징계 그럼 못하는 판례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두 번째는 긴급한 필요. 윤 총장 측은 지금 2개월 정직되면은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내년 1월에 인사팀에 대한 수사팀에 대한 인사가 있을 시에 공중분해된다, 수사팀이. 그 팀이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긴급하다라고 하는 건데, 법무부 측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현직 대통령도 몇 달 직무 집행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럼 검찰총장은 안 돼야 되는 거냐, 이렇게 아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공공복리인데, 행정소송법에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네.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증명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공복리에 부합한다, 집행정지가 정직을 시키는 것이. 네, 네. 지난번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이.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절차상 위법의 문제입니다. 절차.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번 그 가처분, 그러니까 이번 신청에서는 안 다뤄요, 절차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7월까지 그 본안 소송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그 내용도 잘못됐고, 한마디로 윤 총장 측 얘기는, 그리고 절차도 징계위 구성부터 해가지고 그 진행된 과정, 반론권 보장도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다 잘못됐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강조를 하겠죠, 예, 그 부분을. 법무부는 다 허용해줬다,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 허용해줬다, 이렇게 아니, 맞서고 증인 있는 상황입니다. 8명 부른다고 해서 다 부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걸 법무부 쪽은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맞설 것으로 보이세요. 자, 쟁점 4개는 짚어봤는데 지금 세간의 전망은 어느 쪽이 우세하게 나옵니까? 기각이냐 인용이냐? 지난번보다는 좀 기각 가능성이, 인용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그냥 인정할 가능성이 인정할 높다. 가능성.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는 징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이고, 네. 직무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배제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번에는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다, 대통령의 재량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원이 월권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또 썼어요. 이런 논리가 있으면 상당히 법원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직 2개월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냐, 뭐 정직 6개월 정도 되면은 사실상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2개월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아무래도 정직이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측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만, 예, 뭐 예.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열어봐야 거니까. 하는 거죠. 어쨌든 예. 여러분, 오늘 첫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박초롱 기자는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좀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에 이번 인용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이제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러니까 인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지지층이 이거는 탄압이다.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조국 전 장관, 뭐 추미애 장관까지 둘을 이제 임기 중에 나가 떨어지게 한 거고 별다른 제재 결과 없이 문 대통령이 제가한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긴 거니까 이런 경우에 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구도가 좀 도드라지면서 체급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경우에 또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 좀 낮춰지면서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런 정당성은 또 좀 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런 지지율 반등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을 거냐에 따라서 네. 이런 지지율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과 진짜로 만약 2개월 정직을 당하지 않더라도 2개월 정직이 끝나더라도 계속 각을 세우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오늘 2시입니다. 두 번째 연구 뉴스로 가죠.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변호사 신분이었을 당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달쯤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내리면서 네.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형사 입건은 면했었죠. 경찰 얘기는 뭐예요? 당시 택시가 이제 운행을 다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대신에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을 했다. 근데 특가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네. 실제로 원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래서 내사 종결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법적 해석 이 자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이 차관은 어제 저녁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틀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법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가법 제5조 10의 1항에 보면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행 중이라고 써 있네요. 예, 운행 중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했듯이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거는 참작 사유일 뿐이지 불기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운행 중이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소 유예 처분.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 유예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내사 종결이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던 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네. 없던 일로 한다라는 건데 경찰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2015년에 헌재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도착한 후에 정차한 택시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헌재의 판례가 있었어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 네,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2015년 6월 22일에 이 특가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온 판례예요. 이 판례는. 예, 이 판례는 개정 이후에는 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용구 그 변호사가 명백하게 어쨌든 정차 중에서도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백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법적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은 경찰이 들고 온 판례가 그 법 개정 이전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궁색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쟁점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사 종결이란 게 뭐냐? 내사 종결이 아까 말했듯이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경찰은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사건을. 예. 근데 여기서 의견에 달아요. 불기소를 한다, 기소를 한다. 그렇죠. 이게 원칙. 왜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떠넘기는 거예요.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근데 이거는 과감하게 이틀 만에 내사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이용구 변호사가 네. 백운규 산업부 장관 그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변호인을 맡고 있었고 예. 영장 청구가 된 지 하루 만에 이 폭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경찰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 백운규 장관 영장 청구한 다음 날이요. 예, 다음 날 이 사건이 이제 폭행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고 네. 경찰은 그런 거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윗선에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내사 종결까지 해버리고 그러니까 송치까지 안 한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청와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야권의 주장인 것이죠. 주장인 거군요. 예. 자, 이 부분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겁니다. 일단 개인은 사과를 했어요. 예. 차관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랑이가 있을 것이다. 네, 실랑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포인트고요. 마지막 연구과제로 갈까요? 네. 네.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네. 백신 개발과 관련해 격려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앞서 정세균 총리가 백신 확보를 위한 초동 대처가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을 했고 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 제약회사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해외 백신 관련한 추가 발언은 없었습니다. 일단. 한편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이 없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시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극복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시 후에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꼼꼼하게 좀 짚어드릴 거고요. 김준일 기자. 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예. 백신 개발하는데 투자해라. 이거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개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날 회의에서 백신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백신은 일부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내년에 R&D 투자 연구 개발비가 27조 4천억으로 역대 최대고 예. 그리고 민간까지 합치면 100조 원으로 세계 5위권이다. 그러면서 네. 이제 청사진을 밝히면서 거기에서 특히 이 개발비 중에 많은 부분은 백신과 치료제에 투자될 것이다. 그래서 네.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거는 박초롱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어저께 대통령이 해외 뭐 백신을 얼마나 확보를 했네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거는 일단은 지금 총리의 몫이다. 네. 라고 중대본의 수장인 총리의 몫이다라고 본 것 같고. 총리의 발언은 이제 일요일에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할 거고 만약에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진척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예.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아마 대통령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국내에서는 5개 회사가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내년 말 빠르면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까지 보고 있어요. 백신 개발 시점을. 백신은.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코로나가 지금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계속 뭐 1년마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백신을 국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연구 지원 아끼지 예. 말아라라는 예.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박초롱 기자. 그나저나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유럽 각국들이 영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백신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이게 지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좀 대처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백신들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로 그 변종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일단은 아직은 확실한 건 없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 각국에서 백신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기존의 70% 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감염도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원래도 잘 됐는데 더 잘 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이제 방어율이 95% 정도라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7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사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 단계에 초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변화된 바이러스에는 좀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할 때 사실은 다른 제조사나 원리가 다른 백신을 또 택해야 효과가 있다고 또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물론 전문가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일단 내년 2, 3월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맞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근데 만약에 변종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네. 유행을 할 경우에는 다른 해외 백신을 좀 빨리 수급을 하지 않으면 파이자 좀- 모더나.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좀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는 거죠.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뭐 지금 박초롱 기자 말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